지난 일주일 동안 당신이 억지로 지은 웃음은 몇 번이나 될까요? 아마 셀 수조차 없을 겁니다. 우리는 하루 평균 수백 번의 가짜 표정을 지으며 살아갑니다. 타인의 비위를 맞추고 집단에서 소외되지 않으려 발버둥 치죠. 하지만 이상하지 않나요? 화기애애한 술자리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당신의 마음은 채워지기는커녕 더 지독한 허기에 시달립니다. 북적이는 인파 속에서 웃고 떠들었지만 정작 가슴 한구석은 텅 빈 구멍이 뚫린 것만 같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사회성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너무나 성실하게 가짜 나를 연기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영혼의 경고등입니다. 우리는 모두 몸에 맞지 않는 무거운 드레스를 입고 화려한 무도회에서 춤을 추는 중입니다. 타인의 박수 소리에 취해 발이 부르트는 줄도 모르고 위태로운 스텝을 밟습니다. 남들의 시선이라는 거울에 나를 비춰보느라 정작 거울 뒤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는 진짜 내 얼굴을 외면해온 겁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건네는 가짜 미소는 당신의 정신적 에너지를 갉아먹는 치명적인 기생충입니다. 외로움은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떠나 타인의 그림자로 살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진짜 외로움이 시작되는 법입니다. 당신의 귀한 인생을 타인의 일시적인 박수 소리와 맞바꾸지 마세요. 남의 기준에 맞춰 편집된 삶은 결국 당신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 독이 든 성배일 뿐입니다. 당신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마음이 깎여나가는 것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무도회를 멈추지 못하고 자꾸만 타인의 온기를 갈구하는 걸까요? 왜 가까워지면 상처받으면서도 혼자 남겨지는 것을 죽기보다 두려워하는 걸까요? 그 답은 한 천재 철학자가 발견한 기묘한 동물들의 우화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사람 곁을 떠나지 못하면서도 동시에 서로를 찌를 수밖에 없는 이 잔인한 본능의 정체를 알고 나면 당신은 소스라치게 놀라게 될 겁니다. 19세기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추운 겨울날 한 무리의 고슴도치들이 처한 비극적인 상황을 통해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날, 고슴도치들은 얼어 죽지 않기 위해 서로의 온기를 찾아 가까이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몸을 밀착하는 순간 서로의 날카로운 가시가 상대의 살을 찔러댔습니다. 아픔을 견디지 못하고 화들짝 놀라 흩어지면 이번에는 뼈를 깎는 고독한 추위가 다시 그들을 덮쳐왔습니다. 붙으면 찔리고 떨어지면 얼어 죽는 이 잔인한 반복. 이것이 바로 우리가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겪는 고슴도치의 딜레마입니다. 당신이 사람들과 어울리며 가짜 웃음을 지으면서도 속으로는 상처받고 다시 혼자가 되면 참을 수 없는 소외감에 몸서리쳤던 이유는 당신이 이상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타인의 온기 없이는 살 수 없으면서도 동시에 타인의 존재 그 자체에 의해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숙명을 타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갈구했던 친밀함은 사실 양날의 검입니다. 상대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의 부드러운 속살을 노출해야 하며 이는 곧 상대의 가시에 언제든 찔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가면을 쓰고 가짜 나를 연기하는 것은 사실 이 날카로운 가시에 찔리지 않기 위해 영혼에 두꺼운 가죽옷을 껴입는 필사적인 방어 기제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가죽옷이 너무 두꺼워질수록 우리는 타인의 온기조차 제대로 느끼지 못한 채 서서히 자기 안에서 고립되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딜레마의 해결책으로 적당한 거리를 제시했습니다. 고슴도치들이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서로의 가시에 찔리지 않으면서도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최소한의 간격을 찾아냈듯 인간에게도 영혼의 안전거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거리를 예절과 중용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하나 더 있습니다. 타인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춥지 않으려면 결국 내 안에서 스스로 열을 낼 수 있는 내면의 온기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가짜 미소를 팔며 박수 소리에 집착했던 이유는 스스로 열을 낼 방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면이 텅 비어 차갑게 식어버렸기에 타인의 온기를 구걸하느라 가시에 찔리는 고통조차 무시하며 매달렸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도회의 조명을 끄고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울을 치워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타인 없이도 스스로 따뜻해질 수 있는 사람인가? 이 질문에 답을 찾는 과정이 바로 당신을 갉아먹던 가짜 삶에서 벗어나 진짜 나를 되찾는 유일한 길입니다. 일장 가시 돋친 온기, 가면 뒤에 숨겨진 고독.
인간은 누구나 타인의 온기를 갈망하는 사회적 동물이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 온기에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서로의 가시에 찔려 깊은 내상을 입는다. 관계의 초기 단계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배려와 친절은 사실 가시를 숨기기 위한 부드러운 솜털에 불과하다. 시간이 흐르고 관계가 밀착될수록 숨겨져 있던 날카로운 본성이 드러나며 서로의 기대와 욕망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필연적인 통증이 발생한다. 우리는 이 통증을 피하고자 사회적 가면을 선택한다. 무대 위 배우처럼 상황에 맞는 표정을 짓고 마음에도 없는 찬사를 늘어놓으며 상처받지 않기 위해 영혼 위에 두꺼운 가죽옷을 겹겹이 껴입는다. 하지만 이 방어 기제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는다. 가죽옷이 두꺼워질수록 타인의 진심 어린 온기 또한 피부에 닿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가짜 웃음으로 점철된 화려한 사교의 장에서 돌아온 밤, 유독 뼈저린 공허함이 찾아오는 이유는 우리가 타인과 연결된 것이 아니라 각자의 가죽옷끼리 부딪히는 무미건조한 연극을 수행했기 때문이다. 2장 영혼의 안전거리, 예절이라는 이름의 완충지대. 쇼펜하우어는 고슴도치들이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발견한 최적의 간격을 예절 펄라이트너스과 중용이라 정의했다. 이는 차가운 무관심도 아니며 영혼을 침범하는 과도한 밀착도 아니다. 타인을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보지 않고 그가 가진 날카로운 가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유지하는 최소한의 존중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친밀함이 상대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공유하려는 탐욕으로 변질될 때 관계는 비극으로 치닫는다. 진정한 성숙은 상대와 나 사이에 엄연한 경계선이 존재함을 깨닫는 데서 시작된다. 예절이라는 이름의 완충지대는 서로의 가시에 찔리지 않으면서도 온기를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 이 거리를 유지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을 나의 확장이 아닌 독립된 타자로 대할 수 있으며 관계에서 오는 피로감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유대를 형성할 수 있다. 3장 고립을 자립으로 바꾸는 힘, 내면의 화로. 결국 관계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열쇠는 타인이 아닌 내 안에 있다. 타인의 온기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가시에 찔리는 고통을 감수하거나 구걸하듯 사랑을 갈구하는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스스로 열을 낼 수 없는 차가운 영혼은 타인의 작은 변덕에도 얼어붙으며 자신의 결핍을 채워줄 누군가를 찾아 끊임없이 방황한다. 타인과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도 춥지 않으려면 고독을 견디는 힘인 내면의 온기를 길러야 한다. 이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울을 치우고 홀로 서는 연습을 통해 얻어진다. 내가 나 자신과 함께 있을 때 평온함을 느낄 수 있다면 더 이상 가짜 미소를 팔아 온기를 살 필요가 없다. 스스로 따뜻해진 사람은 타인에게 다가갈 때 조급해하지 않으며 멀어질 때 절망하지 않는다. 무도회의 조명이 꺼진 뒤에도 꺼지지 않는 나만의 화로를 가진 자만이 비로소 가짜 삶의 굴레를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조우할 수 있다. 4장 조화로운 고독, 따로 또 같이 흐르는 생의 선율. 진정한 관계의 완성은 역설적이게도 혼자서도 충분한 두 사람이 만날 때 이루어진다. 앞선 장들에서 논의한 내면의 화로가 준비되었다면 이제 타인은 나의 결핍을 메우는 부속품이 아니라 동등한 궤도를 도는 또 하나의 세계로 다가온다. 우리는 흔히 관계를 하나가 되는 과정이라 착각하지만 건강한 관계란 서로의 고유한 색을 잃지 않으면서도 조화로운 무늬를 만들어내는 이중주에 가깝다. 고슴도치의 딜레마가 주는 궁극적인 교훈은 타인과 완전히 밀착할 수 없다는 절망이 아니라 적당한 거리 덕분에 비로소 상대의 전체 모습을 조망할 수 있다는 희망이다. 너무 가까우면 가시에 가려 보이지 않던 상대의 눈빛과 표정이 예절이라는 완충 지대를 사이에 둘 때 비로소 선명하게 눈에 들어온다. 이 거리는 차가운 벽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감상하고 존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백이다. 우리가 타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그를 내 입맛에 맞게 바꾸려는 욕망을 거두고 그가 그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거리를 허용하는 품 넓은 배려다. 삶이라는 거대한 무도회에서 우리는 언젠가 다시 혼자가 된다. 그러나 내면의 온기를 가진 자들에게 그 고립은 더 이상 형벌이 아닌 스스로를 재정비하는 고요한 안식처가 된다. 타인과 함께일 때는 그 온기를 나누며 풍요로움을 만끽하고 홀로일 때는 자신의 화로 곁에서 평온을 누리는 삶. 이러한 유연한 고독을 체득할 때 우리는 비로소 관계의 노예가 아닌 주인으로서 타인 앞에 설 수 있다. 가시에 찔릴까 두려워 뒷걸음질 치지도 온기를 구걸하며 매달리지도 않는 당당한 걸음걸이로 우리는 각자의 고독을 품은 채 서로를 향해 미소 지으며
평화로운 동행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다. 오장 공명의 시간, 고독이 환대가 되는 순간, 따로 또 같이 흐르는 생의 선율이 익숙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공명의 단계에 들어선다. 공명이란 두 물체가 직접 맞닿지 않아도 하나의 진동이 다른 하나를 울리는 현상이다. 이는 타인의 고통이나 기쁨에 매몰되어 나를 잃어버리는 감정의 전이가 아니라 나의 중심을 지키면서도 상대의 주파수를 온전히 이해하는 성숙한 연결을 의미한다. 내가 내면의 화로를 단단히 구축했을 때 타인의 온기는 나를 태우는 불길이 아니라 나의 불꽃을 더욱 선명하게 만드는 조력이 된다. 이 단계에서 고독은 더 이상 닫힌 방이 아니라 타인을 맞이하는 환대의 거실로 변모한다. 역설적이게도 스스로를 온전히 수용하고 홀로 서 있는 사람만이 타인에게 진정한 자리를 내어줄 수 있다. 자신의 결핍을 채워달라고 요구하지 않는 사람의 곁은 쾌적하며 그 여유로운 공간이야말로 상대가 비로소 숨을 쉬고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타인과 나누는 대화는 이제 서로의 가시를 견디는 인내를 넘어 각자의 고독이 빚어낸 지혜를 공유하는 풍요로운 향연이 된다. 결국 삶이라는 긴 여정의 끝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나라는 세계와 너라는 세계가 만나 이루어낸 거대한 숲이다. 나무들이 서로의 가지를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뿌리 밑에서 보이지 않는 연결망으로 소통하듯 우리 또한 각자의 고독을 지키며 연대한다. 가시의 아픔을 두려워하던 고슴도치들은 이제 서로의 체온이 아닌 함께 바라보는 풍경의 아름다움으로 연결된다. 혼자라는 사실이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닌 자유로 다가오고 함께라는 사실이 구속이 아닌 축복으로 느껴지는 지점. 그곳에서 우리의 생은 비로소 완성된다. 고독을 품은 채 내딛는 걸음마다 평온이 깃들고 그 평온이 타인에게 흘러가 또 다른 화로를 지피는 불씨가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갈구하던 관계의 진실이자 홀로 깊어지고 함께 넓어지는 인간다움의 극치다. 육장승화, 고독이 빚어낸 일상의 성소. 공명의 울림이 삶의 기저에 자리 잡으면 이제 우리는 거창한 깨달음의 순간을 넘어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회귀한다. 그러나 이 회귀는 출발 전의 무지와는 다르다.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며 헤매던 과거의 갈증과 홀로 남겨지는 것에 대한 근원적 공포를 지나온 뒤 마주하는 일상은 고독이라는 정제 과정을 거쳐 빚어진 하나의 예술 작품과 같다. 이 단계에서 인간은 더 이상 특별한 사건이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는다. 이제 고독은 지켜내야 할 고립이 아니라 숨 쉬듯 자연스러운 존재의 양식이 된다. 혼자 차를 마시는 시간, 조용한 길을 걷는 발걸음, 창밖의 계절 변화를 가만히 응시하는 시선 속에 자족이라는 단단한 뿌리가 내린다. 내가 나 자신과 가장 좋은 친구가 되었을 때 세상은 더 이상 정복하거나 견뎌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저 흘러가며 만끽하는 풍경이 된다. 이러한 내면의 평온은 주변으로 번져나가 곁에 있는 이들에게 강요하지 않는 고요한 위로를 전한다. 우리가 그토록 망설였던 관계의 가시들 또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를 찾는다. 타인이 던진 무심한 말 한마디에 흔들리던 마음의 화로는 이제 웬만한 바람에는 꺼지지 않는 깊은 불꽃을 간직한다. 서로의 다름을 고쳐 쓰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곡선을 인정하는 태도. 그것은 고독을 통해 얻은 거리의 미학이 일상의 배려로 치환된 결과다. 우리는 각자의 궤도를 도는 별처럼 독립적이면서도 서로의 중력을 존중하며 조화로운 은하를 이룬다. 결국 삶의 가장 높은 경지는 특별한 성취가 아니라 고독과 연대라는 두 개의 날개로 일상의 상공을 자유롭게 비행하는 것이다. 홀로 깊어지는 시간은 나를 투명하게 닦아내고 함께 넓어지는 시간은 그 투명함 속에 타자의 빛을 담아낸다. 이제 당신의 고독은 더 이상 쓸쓸한 뒷모습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라는 세계를 지탱하는 기둥이며 타인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늘이자 스스로를 태워 세상을 밝히는 가장 고귀한 헌신이다. 고독을 품고 걷는 그 길 끝에서 우리는 비로소 말할 수 있게 된다. 홀로여서 충분했고 함께여서 눈부셨노라고. 7장 하빌, 고독의 끝에서 만나는 자유의 지평. 이제 고독은 더 이상 정복해야 할 산맥이나 견뎌야 할 터널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을 흐르는 맑은 강물이며 언제든 돌아가 쉴 수 있는 영혼의 고향이다. 고독을 통해 자신과 화해한 인간은 이제 안과 밖의 경계를 허문다. 나라는 좁은 울타리를 넘어 세계와 온전하게 연결되는 하빌의 단계. 이것이 고독이라는 긴 여정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최종적인 선물이다. 이 경지에 이르면
홀로 있음과 함께 있음은 더 이상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 홀로 있을 때 우리는 온 우주를 품을 만큼 풍요롭고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상대의 우주를 온전히 존중할 만큼 겸허하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진 영혼은 역설적으로 타인을 가장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결핍을 채우기 위해 타인을 도구로 삼던 과거의 서툰 몸짓은 사라지고 존재 대 존재로서 서로의 본질을 비추는 맑은 거울이 되는 것이다. 이제 관계는 구속이 아닌 해방이며 서로의 성장을 축복하는 거대한 유기가 된다. 삶의 불확실성 또한 고통의 원인이 아니라 생의 생동감으로 다가온다. 내면의 중심이 단단히 뿌리내린 이는 몰아치는 폭풍 속에서도 고요를 발견하며 상실과 고통조차 삶이라는 장엄한 교양곡의 필수적인 변주임을 받아들인다. 비워내고 비워낸 끝에 마주한 그 텅 빈 충만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삶의 모든 순간이 기적이었음을 깨닫는다. 특별한 무언가가 되지 않아도 이미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고귀하다는 절대적 긍정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고독의 길은 소멸이 아닌 완성을 향한다. 우리가 지나온 고립의 시간, 눈물 어린 성찰, 그리고 일상에서 길어올린 평온은 하나의 빛나는 구슬이 되어 생의 뒷모습을 환히 밝힌다. 당신이 걸어온 그 고독한 발자국은 뒤따라오는 이들에게는 이정표가 되고 차가운 세상에는 온기의 근원이 된다.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아가라. 당신의 손에는 고독이라는 이름의 등불이 들려있다. 그 등불은 어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할 것이며 마주치는 모든 인연의 가슴 속에 잠든 빛을 깨울 것이다. 고독을 완성한 당신은 이제 어디에 있든 자유롭다. 그 자유가 바로 당신이 이 세상에 온 이유이며 당신이 남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흔적이다. 긴 여행의 끝에서 당신은 비로소 환하게 웃으며 화답할 것이다. 이 모든 고독이 결국 사랑이었음을. 8장 회귀, 성스러운 일상과 멈추지 않는 흐름. 산의 정상에서 맛본 공기는 청량했으나 인간의 발은 결국 대지의 흙을 밟아야 한다. 고독의 심연에서 길어올린 깨달음은 이제 골방의 명상이 아닌 시끌벅적한 시장통과 분주한 사무실, 그리고 가족들이 기다리는 식탁 위에서 증명되어야 한다. 이것이 고독이라는 여정의 진정한 완성이자 다시 시작되는 삶의 문법인 회귀다. 이제 우리는 고독을 품은 채로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세상으로 돌아온 당신에게 일상은 더 이상 지루한 반복이 아니다. 깨어있는 감각으로 마주하는 모든 순간은 그 자체로 성소가 된다. 아침에 마시는 차 한 잔의 온기, 길가에 이름 없이 피어난 풀꽃의 생명력, 지하철에서 마주치는 낯선 이들의 피곤한 어깨조차도 거대한 생명의 흐름 안에서 저마다의 빛을 발한다. 고독을 통해 나를 비워낸 자리에 세상의 풍경들이 스며들고 비로소 평범한 일상은 매 순간이 경이로운 축제로 변모한다. 이 경지에서의 관계는 소유하지 않으면서도 충만하다.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되 그 고통에 매몰되지 않는 단단한 자애를 갖게 된다. 함께 있어도 각자의 고독을 지켜줄 줄 아는 지혜, 침묵 속에서도 단절되지 않는 깊은 공명은 오직 홀로 서본 자들만이 나눌 수 있는 고귀한 대화다. 이제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대어 서는 법을 버리고 서로의 곁에 나란히 서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동반자가 된다. 고독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삶의 호흡과 같은 리듬이어야 한다. 세상의 소음이 마음의 벽을 두드릴 때마다 우리는 언제든 내면의 방으로 돌아가 그 등불을 확인해야 한다. 잠시 멈추어 서서 자신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복잡한 생각의 타래를 내려놓고 오직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것. 이 짧은 고독의 순간들이 모여 삶의 근원을 지탱하는 거대한 뿌리가 된다. 이제 당신의 삶은 하나의 문장이 아니라 여백이 풍부한 시가 된다. 무언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존재하는 것 자체의 기쁨을 누리는 예술가가 된다. 당신이 머무는 곳마다 고독의 향기가 머물고 당신이 건네는 말 한마디는 누군가의 가슴 속에 잠든 고독을 일깨워 그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여행은 끝났으나 길은 멈추지 않는다. 고독을 통해 얻은 자유의 지평 위에서 당신은 이제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그러나 세상과 가장 깊게 연결된 채로 살아갈 것이다. 당신이 걷는 그 모든 길 위에 고독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그리하여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렀을 때 당신이 남긴 고독의 흔적들이 아름다운 별자리가 되어 남겨진 이들의 밤하늘을 영원히 비추기를 소망한다.